여러분, 조각도시 5, 6화 예고편. 이건 그냥 다음 회차 예고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4화 마지막 장면에서 안요한이 교도소장에게 거액을 건네며 죄수들을 몰래 빼내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죄수들 가운데에 박태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요한이 설계한 거대한 실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12명 중 누구를 보존하고 누구를 폐기할 것인가. 태중이 정신을 잃은 채 버려져 있던 폐공장. 천장에서는 드론이 그의 얼굴을 스캔하고 철제 난간 위에서는 요한이 마치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태중을 포함한 12명의 죄수들이 서 있죠. 태중은 이곳이 단순한 싸움터가 아니라 자신을 조각 중 하나로 분류하려는 요한의 실험장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 6화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전개를 가장 개연성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2명을 싸움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인지, 요한은 왜 태중을 죽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5, 6화에서 태중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왜 요한이 죄수 12명을 빼내 한 곳에 모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화 마지막에서 교도소장은 거액을 받고 죽어도 아무도 모를 죄수들을 명단에서 지우고 몰래 외부로 빼냈습니다. 이 명단에는 폭력, 마약, 사기,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원조차 제대로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모두 사라져도 기록조차 남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태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투용 무대가 아니라 관찰을 위한 구조라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위쪽 난간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드론과 센서가 빼곡히 깔려 있으며 바닥에는 원형 구조가 그려져 있죠. 이건 단순히 사람을 싸움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12명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는 죄수들을 이렇게 분류하죠. 폐기, 감정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람, 전용 폭력이나 범죄에 활용 가능한 사람, 보존, 살아있어야만 하는 사건의 중요한 조각. 태중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숨을 고르며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짧지만 그가 이미 감각적으로 상황을 읽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주변의 죄수들은 대부분 패닉 상태에 가깝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차이를 보기 위해 싸움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는 힘의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압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요한은 난간 위에서 모든 죄수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치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천장의 드론들이 각 죄수의 공격성, 망설임, 공포 반응을 전부 데이터화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싸움은 그저 상황을 만드는 장치일 뿐이고 요한이 보려는 핵심은 누가 살릴 가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태중의 선택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태중은 우비남의 공격을 맞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멈춥니다. 상대의 목숨을 끊지 않고 결정적인 타격을 하지 않죠. 이 멈춤은 그냥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계선을 자신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원합니다. 그는 통제가 안 되는 폭력형 죄수가 아니라 극한 상황이 와도 윤리 판단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건을 조작할 때 완성도를 올려주는 최고의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중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박태중 씨, 당신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말은 태중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자 그를 보존으로 확정했다는 암시입니다. 태중은 우비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비남은 태중을 쓰러뜨렸던 인물이자 요한의 지시로 독약을 주입했던 사람으로 태중에게는 죽음의 문턱을 만든 적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대결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태중의 감정선 전체가 폭발하는 지점이 됩니다. 우비남이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뛰어들고 태중이 그 공격을 피하고 버티며 점점 상황을 되찾는 모습이 짧게 보여집니다. 특히 태중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에서는 공포도 분노도 아닌 아주 깊은 결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 이 공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중은 결국 우비남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고편의 분위기는 단순한 폭력의 흐름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죠. 바로 그때 난간 위에서 요한의 말이 들리죠. 역시 박태중 씨네요. 이 대사는 요한이 태중에게 바라는 게 힘이나 승리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5, 6화에서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요한은 태중을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중의 선택을 확인한 순간 요한은 그를 보존 조각으로 결정합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존할 조각을 고르죠. 이 말은 단순한 선별이 아니라 앞으로 7화 이후에 거대한 사건 설계의 태중의 핵심 변수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태중이 살아남기만 하는 인물에서 요한의 설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변화하는 중요한 회차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한이 태중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가, 그리고 태중은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 회차가 조각도시 전체 서사에서 왜 중요한 전환점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 6화 예고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다음 회차가 기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4화까지는 태중이 조작된 사건 속에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억울함을 겪으며 희생자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5, 6화는 그 희생자가 선택받은 조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태중이 원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또 다른 지옥일 뿐이지만 요한의 기준에서는 태중은 살아남아야만 하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진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조각도시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인생을 조각처럼 잘라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감시자인 요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되어버린 태중. 5, 6화는 이 세 가지 축이 비로소 한 점에서 만나 강력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회차입니다. 태중은 처음으로 요한의 설계 의도를 직접 마주하게 되고 자신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조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가 복수라는 이름의 긴 여정에서 첫 번째 방향을 잡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입장에서는 태중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폭력 앞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극한에서 윤리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사건의 마지막 장면에 필요해지는 사람. 즉,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5, 6화는 전쟁의 시작점, 그리고 태중이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반격자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태중이 어떤 선택을 하고 요한이 어떤 조각들을 더 움직이며 두 사람의 충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 분명 더 몰입감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5, 6화 예고편 분석과 내피셜 해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재미있는 해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